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일식조리 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NCS 일식조리 9단원 일식찜 조리하기를 배워볼 텐데요. 총 4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찜 재료 준비하기, 찜 소스 조리하기, 찜 조리하기, 찜 담기.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찜 재료 손질하기 단원입니다. 찜 조리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지나갈 건데요. 찜 조리는 수증기가 물로 환원될 때 다량의 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그릇이나 식재를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식재료 전체를 감싸듯이 가열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이 높은 가열 방법이에요. 열이 평균적으로 고루 미치는 이점도 있습니다. 보통 100도의 수증기 속에서 가열이 되고요. 수증기의 잡열을 이용해서 꾸준히 가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비교적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쉬운 조리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찜조리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찜조리는 따뜻한 요리로서 제공되는 요리이지만 차갑게 식혀 여름에는 시원한 맛을 제공하기도 하는 요리로서도 올려집니다. 자, 다른 조리법과 다르게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증기에 의해 찌기 때문에 소재가 가진 수분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은 요리의 형태와 맛 그리고 부드러움을 살려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조리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압력을 가해서 찜을 할 경우에는 딱딱한 재료도 단시간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압력밥솥을 이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찔 수가 있겠죠. 대량의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조리 과정의 단계에서 자주 활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튀기기 전에 미리 찜 조리를 해가지고 살짝 익혀두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찜 주재료의 특징을 가볍게 보자면 총 3가지가 있는데 달걀과 대합, 도미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달걀의 특징은 껍데기가 까칠한 것이 신선합니다. 오히려 광택이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에요. 그리고 달걀은 비타민 A, B1, B2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노른자가 깠을 때 견고하고 색이 선명해야 신선한 달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달걀의 효용성은 우리가 자양강장 식품이라고 하죠.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 생 달걀을 먹으면 유기물의 흡수력이 있어서 알코올 성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의 인지질은 지능,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 노화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른자의 레시틴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달걀 자체는 굉장히 영양분이 많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합 같은 경우에는 찜의 주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주로 술찜 같은 데 많이 이용이 됩니다. 구워서 먹기도 하고 술을 넣어 찌기도 합니다. 3월에서 5월이 가장 맛이 좋고요. 소금물에서 해감을 해서 굽거나 끓일 때는 국물이 튀지 않도록 눈을 자른 후에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미는 계속해서 설명을 했지만 살색이 매우 희고 육질이 연하며 뛰어난 횟감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옛날부터 각종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던 식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찜재료에는 달걀, 대합, 도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찜재료 손질하기인데 여기는 수행 내용이에요. 그래서 달걀찜, 달걀 두부찜, 대합 술찜, 도미 술찜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NCS 학습묘들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찜재료 양념 재료 준비인데 양념은 폰즈라고 합니다. 폰즈, 약구미, 모미지 오롯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폰즈는 감귤류에서 딴 즙을 말합니다. 저희가 폰즈 소스 하면 이 즙에다가 간장을 섞은 걸 저희가 보통 폰즈 소유라고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냄비, 찐 생선, 기름, 튀김 요리에 쓰이는 양념이 바로 폰즈입니다. 세 번째, 찜조리에 짠 즙 하나, 그리고 간장 한 큰술 같은 비율로 넣어야 폰즈의 맛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감귤류의 즙 한 큰술, 간장 1:1 비율로 섞어줘야 가장 맛 좋은 폰즈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약구미는 말 그대로 곁들여주는 향신료죠. 약구미는 요리에 첨가하는 향신료나 양념을 말합니다. 식욕을 증진시키고 풍미를 증진시킵니다. 자, 모미지 오롯이는 무즙에 고추즙을 기어서 빨갛게 만든 무즙인데요. 보통 폰즈나 다른 양념에 풀어서 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국물 준비를 배워볼 텐데요. 막국물이라는 것은 기본 육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시마,
가다랑어포, 다시마 다시, 1번 곡물, 2번 다시, 리보시 다시 등을 이제 요리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 시간에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다시마의 품종에 따른 종류와 특성을 한번 공부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마곤부는 우리가 참다시마, 가장 좋은 다시마라고 했었죠. 리시리 곤부, 리우스 곤부, 미쓰이시, 히다카 곤부는 다 각 지역명을 딴 다시마를 뜻하고 있어요. 마곤부부터 읽어볼게요. 마곤부는 최고급품 다시다로 두꺼우며 긴 것이 특징이고 풍미가 좋은 최고의 국물을 우려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다시마죠. 자, 리시리 곤부는 참 다시마보다 작고 가늘고 단단하며 일반적으로 맛국물 낼 때 사용하는 다시마예요. 리우스 곤부는 다시마의 향과 맛이 비교적 강하게 느껴지는 다시마입니다. 육수가 탁하기 때문에 오로지 조림 요리에만 사용하는 다시마입니다. 그리고 미쓰이시 그리고 히다카 곤부는 가늘고 길며 얇은 것이 특징이고요. 빨리 부드러워져 맛국물보다는 다시마 말이나 조림용으로 많이 쓰이는 다시마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에 따른 찜 조리학인데 찜 조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찜 조리는 조미료에 따른 분류, 그리고 형태에 따른 분류, 재료에 따른 분류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미료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사카무시, 술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소무시, 된장찜, 그러니까 술로 찌는 찜이 있고 된장으로 만드는 찜이 있다는 뜻이죠. 사카무시에는 도미, 대합, 전복, 닭고기 등 소금을 뿌린 뒤 술을 부어 찐 요리라고 할 수 있고요. 폰즈가 잘 어울립니다. 된장찜은 냄새를 제거하고 향기를 더해줘서 풍미를 살림으로 찜조리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쪄야 맛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재료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브리무시는 무청찜이고 신주무시, 조요무시, 도묘지무시가 있습니다. 가브리무시는 무청을 강판에 갈아 재료를 듬뿍 올려 찐 요리고요. 매운맛이 적고 싱싱한 것으로 풍미가 달아나지 않게 빨리 쪄야 합니다. 자, 신주무시는 메밀을 재료 속에 넣고 표면을 다양하게 감싸서 찐 요리를 뜻하고요. 조요무시는 강판에 간 산마를 곁들여 주재료에 감싸서 찐 요리입니다. 그리고 도묘지무시는 찐 찹쌀을 물에 불려서 재료 위에 올려서 찐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도빅무시, 야와라카무시, 호네무시, 사쿠라무시가 있습니다. 도빅무시는 송이버섯, 닭고기, 장어, 은행 등을 찜 주전자에 넣고 다시 국물을 넣어서 그대로 쪄준 요리예요. 자, 야와라카무시는 문어, 닭고기 재료를 아주 부드럽게 쪄준 요리고요. 자, 호네무시는 뼈까지 충분히 익혀서 다신 불에 생선 감칠맛이 우러나오게 하고요. 강한 불에서 쪄주고 치리무시라고도 합니다. 자, 사쿠라무시는 잘 불린 찹쌀을 벚꽃 나뭇잎으로 말아서 다른 재료와 함께 찐 요리를 저희가 사쿠라무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찜 소스의 양 조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양 조절하는 거는 대부분 농후제 역할로 전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분은 매우 부드러운 분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수수, 감자, 고구마 전분 등이 있습니다. 사용은 굉장히 간편해요. 하지만 분리되기가 너무 쉽고 식은 후에 다시 가열해도 처음과 같은 품질이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분에 다신물을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전분의 특징과 용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감자 전분은 주로 튀김에 사용하시고 고구마는 튀김 요리, 그리고 옥수수는 짜장이나 탕수육 소스, 칡전분은 소스의 농도 조절, 서양 일본 요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칡전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각해 작업이라 그래서 자, 마지막에 전분에 다시물을 풀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을 안각해라고 합니다. 전분에 조미한 다시 국물 등을 넣어서 만든 전분물을 저희가 안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장, 노른자, 갈은 무, 성게알, 채소, 된장, 갈은 닭고기, 식초, 안각해 등이 있습니다. 소재가 가진 맛을 가능한 잃지 않고 맛을 더해 먹을 수 있도록 한 조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각해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찜 조리하기로 넘어왔는데요. 찜 양념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조미료의 종류와 특성. 된장과 간장이 있는데요. 된장은 우리가 미소라고 하죠. 자, 누룩에 따라 분류를 하고 색에 따라 흰된장, 달고 담백하고 붉은 된장, 짜고 담백한 맛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장은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진간장, 엷은 간장, 백간장, 다마리 간장이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진간장은 향기가 강해서 육류, 생선의 풍미를 좋게 하는 데 적합하고요. 비린내 제거 효과가 훌륭합니다. 자, 엷은 간장은 진간장보다는 색이 안 나요. 그래서 재료가 가지고 있는 색, 맛, 향기를 살리는 데 최적입니다. 국물 요리에 적합하고요. 백간장은 엷은 간장보다 더욱 색이 연하며 거의 투명한 간장을 뜻합니다. 자, 다마리 간장은 독특한 향기와 진한 맛을 지니고 있으며 짙은 흑색으로서 부드럽고 농후한 맛과 단맛을 가지고 있는 간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식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초는 양조식초와 합성식초가 있는 건 다 아시죠? 양조식초는 풍미를 가지고 있고 가열해도 풍미가 끝까지 살아있는 식초고요. 합성식초는 코끝이 진한 자극이 있습니다. 가열하면 풍미는 날아가고 산미만 남아있습니다. 웬만하면 양조식초를 쓰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 맛술은 미림이라고도 하죠. 요리의 특유의 향과 강택을 부여합니다. 자, 소금. 쉬운데 소금은 총 5가지의 역할이 있죠. 조미의 역할이 있고 삼투압 작용을 하며 방부 작용을 하고 색의 안정, 단맛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맛의 극대비라고 하죠. 너무 단 음식에 소금을 살짝 넣으면 더 달아지고 너무 짠 음식에 설탕을 살짝 넣으면 더 짜지는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찜 양념조리의 수행 내용은 일단 배추말이를 한번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번에 한번 봤었죠. 그래서 배추는 데쳐서 물기 제거하고 두꺼운 부분은 포 뜨고 반을 잘라주신 다음에 김바리에 올려서 쑥갓을 올려주고 그대로 말아줘서 어슷썰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찜통 준비 및 불 조절까지 왔네요. 자, 찜통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찜통 사용 시 주의점부터 알아볼게요. 자, 찜통은 식재료와 목적에 의해서 찜통의 물의 양과 시간, 식재료의 배치 등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식재료에 작은 구멍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또 중앙까지 응고가 되지 않아서 식품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물의 양이 중요하고요. 도중에 물을 추가하게 되면 요리가 완성도가 떨어져요. 맛이 더 날아간다고 해야 되죠. 물이 끓어 식재료에 닿아도 안 돼요. 이게 수별조리이기 때문에 물이 닿는 순간 식품 자체에 영양소가 다 용출됩니다. 적당한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찌게 되면은 식재의 맛과 향이 물방울과 함께 흘러내려 맛이 떨어지고 영양가는 손실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재료에 따라서 찜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에 좀 알아야 돼요. 자, 찜의 재료, 생선, 닭고기, 찹쌀 종류는 강한 불로 쪄줘야 돼요. 그리고 달걀, 두부, 산마, 생선살, 간 것은 약한 불로 쪄줘야 돼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위에는 단단해서 부드러워지는 거고 아래는 부드러운데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옆에 보시지 단단한데 부드러워지면은 강한 불, 근데 부드러운데 단단해지면 약한 불에서 익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찜 시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흰살 생선은 95% 정도로 익혀주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육륜대 붉은 살은 80%, 흰살은 100%를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등푸른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를 익혀주셔야 하고요. 조개류는 우리가 입을 벌리면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채소류는 약간 아삭할 정도로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찌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생선찜 조리 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열 시간이 길어져서 식품들의 맛의 성분이나 지방이 유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고요. 갇혀있던 비린내와 냄새를 제거할 수 없는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어나 정어리 등은 찜재료를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찜용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찜 조리에 질그릇을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각종 찜 조리에 사용되며 열 전도율이 매우 높아서 저희가 질그릇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주전자도 있고 덮개도 있고 접시도 있고 대부분 깊이 파여 있는 그릇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찜 조리의 완성인데 완성할 때 곁들임 재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부재료는 죽순, 쑥갓, 두릅이 있는데 죽순은 빗살무늬를 살려서 세로로 썰어주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통조림 죽순의 경우 하얀색 회석가루는 씻어주고 살짝 데쳐서 제거해줍니다. 20분 정도 찬물에 담가두면 떫은 맛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쑥갓은 짙은 녹색이 좋고요. 광택이 나며 잎이 빽빽한 것이 좋습니다. 단시간에 흐르는 물에 씻어서 비타민C 용출을 막아주셔야 돼요. 데칠 때는 소금을 넣고 뚜껑을 연 채 데친 후에 바로 찬물에 헹궈야 몸에 안 좋은 옥살산을 증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찜, 탕, 찌개에 사용할 경우에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서 숨이 죽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두릅은 우리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싹 때 따서 먹죠. 새싹을 따서 데치고 물에 헹구어서 무침이나 날 것 그대로 먹기도 하고 튀기기도 합니다. 자, 향신료는 레몬과 시소가 있습니다. 레몬은 신맛이 나며 비타민C가 충분하고요. 구연산을 다량 포함한 과실입니다. 탕, 찜, 튀김 등의 여러 가지에 사용되고 있고요. 자, 시소는 붉은 것이 있고 푸른 것 두 종류가 있습니다. 떡잎 때부터 생선회나 국물 요리에 사용이 되고요. 입이 되어서는 생선회의 곁들임 또는 멸류의 양념, 또 튀김 요리의 곁들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와사비, 겨자, 생각, 양하, 깨, 산초, 파, 실파 등이 있는데요. 자, 와사비는 녹색으로서 특유의 향이 있고 매운맛을 내며 생선 요리의 비린맛을 제거하고 풍미,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곱게 갈수록 향신이 강해지고 맵지 않을 경우에는 설탕을 약간 넣고 칼등으로 다지면 점점 매워집니다. 이게 와사비의 효소가 설탕과 만나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겨자는 보통 우리가 발효해서 사용을 하죠. 화겨자를 많이 사용하고요. 살균력이 높고 날고기나 조기류 요리에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생각은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됩니다. 방향성이 매우 강하며 풍미가 있어서 비린내를 제거하고 소생강, 생강즙, 가른 생강, 건조 생강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양하는 생선회, 쓰노모노의 곁들임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다양한 양념에 활용을 하고 미꾸라지탕에는 없어서 안 될 양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깨는 풍미가 좋고 리놀산과 칼슘, 인 등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을 막고 동맥경화, 고혈압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B1, B2, 그리고 비타민 E, F, 철, 요오드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산초는 열매의 방향성과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향신료로서 식용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파는 요리에 국의 건더기 또는 냄비 요리, 무침, 끓인 음식, 양념 등 여러 가지에 쓰이고 있고요. 실파는 살짝 데쳐서 조개류와 함께 초된장 무침하는 것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찜 요리인데 달걀찜과 달걀 두부찜, 대합술찜, 도미술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레시피를 보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식조리 찜 요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다음 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